근데 우리는 아예 이제 거의 지금이랑 지금까지 배웠던 거랑 다른 거야. 아예 다른 거예요. 수의 나열이라는 수열이라는 걸 배우게 됩니다. 말 그대로 수의 나열을 보고 수열이라고 해요. 수를 이제 일정하게 계속 나열하겠다는 거지. 그러면 순서가 생기겠죠.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다섯 번째 거, 여섯 번째 거. 그래서 걔네들을 각각 첫 번째 있는 놈이다 해서 첫 번째 항, 두 번째 있는 놈이다 해서 두 번째 항, 세 번째 있는 거라 해서 세 번째 항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수를 나열을 해보면 일정한 규칙이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수를 일정하게 쭉 나열하면 그게 수열이야.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너무 일반적인 거는 수학적으로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일정한 규칙들이 있는 걸 가지고 이제 다루는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자연수 크기가 일씩 커지는 놈들을 내가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쭉 나열을 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이렇게 얘를 보고 이제 수열이라고 하고요. 너를 보고 지금 첫째 항, 첫 번째 항이란 의미. 너를 보고 두 번째 항 이라고 이름 붙이고요. 세 번째니까 너를 세 번째 항, 셋째 항, 뭐 뭐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쭉 이렇게 한다는 거지. 그러면 이렇게 쭉 계속 나열하다가 일일이 내가 다 쓸 수는 없으니까 어떤 n번째 항 있겠죠? 맞아? 어느 순간 n번째 항이 있을 거야. 그럼 첫 번째 항은 1이었고 두 번째 항은 2였고 세 번째 항은 3이었고 네 번째 항은 4, 다섯 번째는 5, 여섯 번째 6, 일곱 번째 7, n번째는 n이겠죠. 이렇게 내가 추측할 수 있겠지? 그래서 이 n번째 항 어떤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에 대해서 어떤 n번째 항에 관한 이 n에 관한 식 얘를 보고 우리가 AN이라고 말하고요. 얘를 보고 수열의 일반항이다. 일반적인 항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줍니다. 되니? 그래서 내가 이 수열을 AN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인 거야. 식은 n이 되겠죠. 그러면 이 AN이라고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얘한테도 이제 하나씩 이름이 생겨. AN으로 내가 이름을 알파벳을 A라고 해줬기 때문에 첫 번째 항을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어요. A1 첫 번째 항. 이거를 A2 두 번째 항. 여기에 있는 n에 하나씩 숫자를 넣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항은 A3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n번째 항을 AN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누가 이제 수열은 굉장히 중요해지느냐? 항상 우리 뭐 함수도 그렇대. 변수가 굉장히 중요해지고요. 이 수열에서의 변수는 누가 되냐면 이 n이 변수가 됩니다. n에 1을 넣고 2를 넣고 3을 넣고 4를 넣고 5를 넣고 7을 넣고 10을 넣고 이렇게 하겠다는 거지. 자, 그래서 수열이라는 거 번째수, 서수이기 때문에 항상 뭐야? 자연수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 있는 이 n이 변수가 되는데 이 n은 자연수가 항상 들어가요. 이게 수열이 별거 없죠. 수 나열하고 이름 짓는 거죠. 번째 수가 변수가 되고 됐나? 그래서 사실 이제 수열을 이렇게 하면 이제 다 끝났어. 뭐가 제일 중요하다고만 보면 되냐면 이 일반항에 초점을 맞춰서 이제 쭉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그 중에서 특별한 규칙을 갖는 두 가지를 이제 배우게 되는 거고 그게 나중에 배울 등차수열, 등비수열이다. 어쨌든 하나씩 해봅시다. 들어가기 전에. 이제 아직은 뭐 감이 잘 안 오는 친구들을 위해서 이제 예시를 좀 들어줄 거예요. 자, 그래서 어떤 일반항이 3n인 어떤 수열이 있다고 합시다. 그래서 걔네들을 첫 번째 항부터 쭉 한번 써볼게요. 그럼 첫 번째 항은 n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1이 들어가요. 그럼 첫 번째 항, 이 수열에 관한 첫 번째 항은 뭐가 되는 거예요? 3이 되는 거죠. 얘가 첫 번째 항이 되는 거다. A1 됐나? A2 두 번째 항은 n에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2가 들어가요. 그럼 두 번째 항은 6이 되겠죠. 3 곱하기 2. 너가 두 번째 항이 되는 거야. 세 번째 항은 뭐 n에 3 들어가는 거다. n에 3 들어가면 9가 되겠고요. 너는 A3가 되겠죠. 이게 쭉쭉 쭉 간다는 거지. 그럼 이제 일곱 번째 항은 뭐지? 이렇게 물어보면은 n에 뭐 넣으면 되는 거야? 7 넣으면 되는 거지.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만 더 읽어봅시다. 이번에 AN이 일반항이 2n-1 이런 식이 나올 수도 있어요. n에 관한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 식을 받았다면 이 수열에 관한 첫 번째 항부터 쭉 우리가 쓸 수 있다는 거지. 첫 번째 항은 뭐다? 2 곱하기 1 빼기 1 변수. 두 번째 항은 2 곱하기 2 빼기 1.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3 빼기 1. 이 변수에 하나씩 1, 2, 3, 4, 5 넣으면서 몇 번째 항이 뭔지 우리가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즉 n이 변수라는 걸 꼭 명심하고 얘는 자연수라는 것도 꼭 명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됐나? 자,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넣어보면서 개념 원리 익히기 위해서 한번 연습을 할 거고, 이제 얘는 여기서 두 번째 이제 유형이 하나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AN을 추측하는 유형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지금은 계속 내가 AN이 뭔지 주고 계속 이렇게 너네들한테 인지를 시켰잖아. 첫 번째 항이 뭔지, 두 번째 항이 뭔지, 세 번째 항이 뭔지. 근데 이번엔 내가 수열을 줄 테니까, 수열을 한번 나열해 볼 테니까 이 AN이 뭔지 구해봐 라는 문제들이 나와. 그럼 우리는 이 어디에 주목을 해주면 되냐면 n에 주목을 해주면 규칙성을 찾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1 곱하기 2, 그 다음에 2 곱하기 3, 그 다음에 3 곱하기 4, 일정한 규칙이 있죠. 그 다음에 4 곱하기 5, 점점점점 되는 이런 수열이에요. 이런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n번째는 뭐라고 써야 되지? 이런 문제가 나온다. 자, 그러면은 항상 이제 앞으로 뭐에? 이 n의 첨자에, 이거 보고 첨자라 그래요. 여기 있는 걸 보고 첨자라 그럽니다. 요거에 이제 주목을 해주면 돼. 자, 너가 지금 몇 번째 항이야? 지금 첫 번째 항이에요. 그죠? 너는 지금 몇 번째 항이에요? 두 번째 항이에요. 너는 몇 번째 항이죠? 세 번째 항이에요. 아이고, 너는 네 번째 항이네. 그지? 그럼 이 첨자들에 주목해서 여기에 내가 어떻게 연결시킬 수 있는지 규칙을 찾아주면 되는 거예요. 뭐야? 1, 2네. 2, 2네. 3, 3이네. 이렇게 규칙을 찾는 거예요. 물론 이런 문제가 있지는 않겠지만 규칙을 찾는 건 똑같아요. 여기는 첨자랑 연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n이면 여기 앞에 뭐가 와야 돼? n이 이렇게 와주는 거죠. 근데 우리 하나씩 더 붙어 있잖아. 어떤 관계가 있지 하고 보니까 하나씩 더해지고 있는 규칙성을 갖고 있죠. 그러면 여기 곱하기 여기 뭐가 들어와야 될까? 하나가 더해지는 식이 들어오면 이게 수열의 일반항이구나 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야. 됐니? 오케이? 자, 일단 써주시고요. 써주시고 이제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해주면 이제 수열을 AN에 관한 이제 AN의 수열을 내가 이렇게 나타냈잖니, 그지? 그럼 얘 수열을 나타내는 대표적 기호가 중괄호입니다. 그러면 이 AN에 관련된 수열이다라는 말이야. 집합기호가 아니에요. 집합기호처럼 쓰는데 그냥 어떤 일반항을 갖고 이렇게 쓰져 있으면은 얘는 수열을 나타낸다라고 이제 약속을 하기로 했어요. 누가? 지네들끼리. 자, 한번 써주시고 수열에 대해서 좀 배워봅시다. 정신을 못 차리네.
일종의 함수라고 보면 좋습니다. x 대신에 n으로 나타났을 때 fx가 an으로 나타나져 있는 거 x 대신에 n을 쓴 거예요. 근데 이제 함수는 막 정의역이 실수 전체 막 이따위였는데 요 an의 정의역은 n이 자연수일 뿐이죠. 순서가 있는 거예요. 이해가 좀 더 편할 거예요. 맞아요. 계속 바꾸는 거였나? 이번 주만 저번 주만 아니나? 이번 주까지 되는데 다음 주부터는 그 바꿔야 돼요. 어디로 바꾸죠? 아 몇 시라고 했지? 6시에서 여기? 8시. 여기? 다음 주부터 8시, 10시, 2시, 4시 그리고 다 다음 주부터? 그럼 그 전주에 다시 말해줘. 나 진짜 까먹었네. 자, 다 적어놔요. 열심히 쓸 건데요. C 511번 개념 원리 익히기로 간단하게 한번 다루고 갑시다. 우리 메인을 괜찮았어요. 몇 페이지죠? 220. 1번. 졸라 쉬워요. 이 중괄호는 수열을 나타내는 거고 중괄호 안에 있는 요놈이 일반항을 나타내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이때 첫 번째 항부터 네 번째 항까지 A1, A2, A3, A4를 나열해라 라는 말이에요. 그 뭐야? 얘네 1, 2, 3, 4 늘어난 거야. A1은 뭐고? 3이, A2는 6이고 A3는 9고 12 이렇게 나열해달라는 말이에요. 너무 쉽다. 얘네 넣으면 돼. 자, 이번에는 2의 n제곱 플러스 1이래요. 뭐 복잡함이 나와 있든 간에 말든 간에 나는 뭐 하면 돼? 그냥 얘네 1, 2, 3, 4 넣으면 된다. 그럼 A1은 3, A2는 5, A3는 9, A4는 17 이렇게 나열하면 n의 1, 2, 3, 4. 3번! 또 받아라! 순수네! 하면서 의미 없다. 그냥 n의 뭐? 1, 2, 3, 4. A1을 넣으면 1, 2 넣으면 3분의 1, 3 넣으면 5분의 1, 4 넣으면 7분의 1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어? 4번! 으악! 코사인이다. 의미 없다. n의 1, 2, 3, 4 등. 코사인 2분의 파이는 0. 코사인 2분의 2파이는 마이너스 1. 코사인 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는 0. 코사인 2분의 4파이 2파이는 이게 지금 잘 안 되는 사람들은 머릿속에 코사인 그래프를 송 한번 그려보세요. 코사인 1, 코사인 2분의 파이, 코사인 2분의 2파이, 코사인 2분의 3파이, 코사인 2분의 4파이 0, 마일 0, 1 이렇게 쓴 겁니다. 자, 요 밑에는 쌤이 하나 해줄 거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세요. 1번 말고 1, 2번은 여러분들이 해보시고 3번은 제가 해드릴 테니까 어떻게 하는지 보고 따라하면 됩니다. 자, A, N을 구하라는 거예요. 추측하세요라는 거예요. N에 관한 식으로 한번 나타내봐라 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그냥 봐서 그냥 나오면은 그냥 쓰면 돼요. 쌤 나오겠지. 근데 이제 여러분들 안 되잖아. 그치? 그럼 가장 좋은 방법은 무조건 일단 이 첨자랑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해라 라는 거예요.
도대체 1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2는 어디에 연결되어 있고 3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나 이걸 이제 규칙을 찾는 거예요. 9는 3, 9, 27, 80을 다 뭐야? 3의 거듭제곱. 그 정도는 눈치챌 수 있잖아. 그치? 외웠으니까. 그래서 너를 3의 제곱으로, 너를 3의 세제곱, 너를 3의 4제곱으로 해놓고 보니까 보여. 그지? 연결이 돼. 뭐가? 1, 2, 2, 3, 3, 4, 4. n 되겠죠? 아 그러면 로그 n은 로그 3의 n제곱이구나까지 나오게 되고요. 좀 더 가볍게 써보면 n 로그 3이구나 이렇게 일반항을 쓸 수가 있다는 거지. 됐니? 일단 써서 첨자랑 얘가 변수니까 x니까 연결시키는 거예요. 1, 2번 해보세요. 이거요? 응. 그 요거 표현은 A1부터 쭉 AN까지 있죠. 얘네들을 한 번에 나타낼 때 쓰는 거예요. 함축해서 나타내는 거예요. AN에 관한 수열이에요. 얘는 지금 AN 일반항 AN을 추측하라 했으니까 AN에 관한 식을 쓰라는 말입니다. 여기까지만 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거는 분모가 계속 하나씩 커지죠? A1 1분의 1, A2 2분의 1, A3 3분의 1 그러면은 A에는 n분의 1이다 하면 끝이다. 그 다음에 이 친구를 보니까 A1 1 연결시키고 싶다. 그죠? 근데 A2 보니까 뭐야 2랑 연결되는 게 없네. A3니까 연결되는 게 없네. 뭐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러면 이제 규칙을 찾는 거예요. 1, 3, 5, 7, 9 되고 있네. 그죠? 뭐다? 홀수다. 홀수를 나타내는 표현. 뭐죠? 2K 마이너스 1 혹은 2K 플러스 1. 그죠? 근데 1 넣었을 때 1이 나오려면은 2K 마이너스 1이면 되겠다. 하면서 그러면은 AN은 일단 2n 마이너스 1로 이렇게 시작을 하면 되겠죠? 1 넣으면 1, 2 넣으면 3, 3 넣으면 5, 4 넣으면 7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보니까 그 다음 거야. 3이야. 그죠? 1 넣었을 때 뭐가 나와야 돼? 3이 나와야 돼. 3, 5, 7, 9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그러면은 2n 뭐 쓰면 되겠다? 플러스 1 써줘. 규칙이 똑같다 이거지. 그나? 그래서 AN을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아니면 1에서 2 더한 거 3에서 2 더한 거 5에서 2 더한 거 7에서 2 더한 거니까 여기서도 2 더해주면 되겠죠. 똑같다. 자, 다시 프린트 해주시고 이제 오늘의 메인인 등차 수열이라는 걸 할 겁니다. 수열이라는 건 그냥 수의 나열일 뿐이라고 했어. 그지? 근데 수학적으로 의미가 있는 수열이 되려면 어떤 일정한 규칙, 뭔가 있어야 돼. 그래서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하게 알 수 있는 게 여기 처음에 나오는 등차 수열이라는 거다. 말 그대로 등차.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
혹은 등간격 수열이라고 이제 보통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수열 한번 나열해 볼게요. 규칙 한번 찾아봅시다. 2, 4, 6에 8에 10, 12, 14 땡땡땡땡땡땡 어떤 특징을 갖고 있어요? 짝수요 하지 말고요. 얘네들은 다 계속 2씩 더해지고 있는 수열이죠. 반대로 말해보자면 이 연속된 항들의 차이가 항상 뭐인 거예요? 2인 거예요. 그런 수열인 거예요. 같은 차이를 갖고 있는 수열이다 해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또 뭐라 썼죠? 10, 8, 6, 4, 2, 땡땡땡땡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은 계속 어떻게 되고 있어? 계속 2씩 빼지고 있죠? 간격이 똑같아. 하지만 너는 빼지고 있을 뿐이지. 같은 차이를 가지고 있는 수열이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뭐야? 등차 수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등차 수열이라는 건 내가 어떤 수를 이렇게 쭉 나열했을 때 그 간격이, 그 차이가 일정한 수열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요. 이 여기 있는 이 차이를 보고 공통된 차이다 하면서 공차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카페 공차가 아니고요. 공차라고 일정한 차이를 공차라고 합니다. 됐나? 자, 우리가 규칙성을 따져서 식을 좀 한번 알아봐 볼 건데, 자, A1에서부터 내가 출발해서 공차를 한 번 더 해주면, 간격을 한 번 가주면 두 번째 항이 되겠죠. 그지? 또 A1에서 이 간격, 공차를 두 번 더 해주면 두 칸 가면은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다 이거지. 지겹겠지만 한 번만 더 합시다. 세 번 가면 뭐가 나오겠어 그럼? 네 번째 항이 나오겠죠. 그지? 그러면 내가 A의 n번째 항이 궁금하다 이거야. 그러면은 공차를 몇 번 가면 되느냐? 몇 번 가면 되느냐? n-1번 가는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그런 거 했죠. 가로수. 시작점 찍고 일정한 간격으로 세웠다. 그래서 일정한 간격 5m씩 세웠을 때 250m가 됐을 때 얘는 몇 개의 그루가 심어졌을까? 이런 초등학교 문제를 하죠. 규칙성 찾기. 똑똑해. 한 칸 가서 2, 두 칸 가서 3, 세 칸 가서 4, 네 칸 가면 5, 다섯 칸 가면 6. 뭐야, 영화본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n번, n칸 되려면 n-1번 가야 될 거 아니야. 규칙성이잖아. 그지? 그래서 첫 번째 항에서 n-1번 공차만큼 가면 더해주면은 n번째 항이 나오는구나. 이게 뭐다? 등차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 규칙대로 나온 이 식이 등차 수열의 일반항인 거예요. 등간격이라는 거에 초점을 맞춰서 식을 세울 수 있는 거죠. 됐나요?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먼저 적어주세요.
쉬워서 다들 졸리는. 역시 수요일 할 때 나도 졸렸어. 자장가 같은 느낌. 오늘 말했잖아요. 이번 주까지는 쉽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까지. 그래서 미적분 원이 더 좋죠. 미적분 원이 더 좋죠. 이렇게 쉬운 거 할 바에야. 이제 알아요? 자, 마저 좀 적어봅시다. 어느 정도 이제 써봤으면 등차 수열이 뭔갑다 정도는 느낌이 와요. 그래서 일단 먼저 등차 수열의 정의를 확실하게 잡고 합시다. 등차 수열의 정의라는 건 일정한 차이, 서로 연속된 항의 차이가 일정한 얘들을 보고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어떤 n-1번째에서 내가 일정한 수, 공차, b를 더했을 때 그 다음 항이 나오는 이걸 만족하는 거. 똑같은 말은 연속된 항을 뺐더니 차이가 일정하더라. 플러스든 마이너스든 상관이 없습니다. 일정하더라 라는 게 등차 수열의 정의다. 그래서 요게 등차 수열의 정의고요. 하나만 더 하면은 이제 요런 활용 같은 건데 중앙이었나 중한이었나 갑자기 기억이 중앙 맞아? 중앙이 어디죠? 아니 갑자기 내가 나를 의심한 거야. 아 그치 중항이 안 맞아. 왜 항인지 나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중항이었던 것 같은데 하면서. 자 이게 뭐냐? 어떤 수, 세수 얘가 등차 수열을 만족한대요. 그 말은 이 세수가 나란히 일정한 차이를 갖고 있다. 수직선에 세워지면은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야.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직선에 뿅뿅뿅 이렇게 세워주면은 일정한 간격 D를 이렇게 갖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겠죠? 수니까 등차 수열 일정한 간격을 갖고 있다. 그러면 수직선의 입장에서 점으로 봤을 때 이 셋은 중점에 관한 특징을 갖고 있죠. 이 두 놈의 중점이 누구다? 이 가운데다라는 특징을 갖고 있잖아. 그지? 그러다 보니 둘의 중점이 이놈이다. 둘의 평균이 이놈이다.